네, 뭐 요즘에 날씨도 참 많이 풀리고 해서 점심 먹고 나면 많이 졸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운동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 따라해봤거든요. 네, 전 다리가 안 올라가서 예,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은 도무지 이제 따라하실 수가 없다고 하셔서 혼자 해봤는데 이 허벅지 뒤쪽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꼭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교시 시작해 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뮤지컬 감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뮤지컬 연출, 독서, 영어 전공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독어동문과 글로벌 인재전형, 중앙대 인문대학 다빈치형 인재전형,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두드림 전형입니다. 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연출가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뮤지컬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학교 청춘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커서 지금의 우리 학생과 같은 학생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뮤지컬 꼭 만들길 바라고요.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또 대입이라는 관문이 그렇죠. 앞에 먼저 있는데 통과해야죠. 예, 수능이 이제 200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 학생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길 바랄게요. 오늘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김원 선생님, 우리 학생 지금 뮤지컬 감독하겠다고 좀 네. 야심차게 딱 네. 내세웠는데요. 뭐 그렇게 성적 나쁘지 않은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은 뮤지컬 관람을 여러 편을 하고 뮤지컬 연출가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고3 남학생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앞선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시 경쟁력 훨씬 더 높게 보셨는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심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봤을 때는 경쟁력이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진단을 했고, 오히려 그런 대학을 전부 다 이제 정시로 많이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경쟁력이 높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에서 정시를 높게 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선생님 정시만 준비할 수는 없을 텐데요.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일단 뭐 정시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뭐 3월과 4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전 영역에서 골고루 다 우수한 성적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런 성적이 6월 모의평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수능 때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이제 정시를 준비하면서 수시를 이제 함께 같이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 좀 독서량이 좀 많고 또 독서에 대한 깊이가 좀 있고 또 국어적인 어떤 그런 글 쓰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학생부 곳곳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그 대학별로 보는 이제 모의논술고사를 통해서 이제 좀 준비만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정시와 병행해서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3순위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어떤 대학 중에서 물론 이제 모든 대학들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족할 수는 없고 일부 대학 정도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더라도 실제는 본인이 지금 정시로 도달할 수 있는 대학보다는 좀 낮은 그런 대학들이 주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어떤 이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1순위 또는 2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진단해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한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모의 성적, 국어, 4월 모의 점수를 보면요. 이제 네.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 그 다음에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6등급이고요. 근데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는 각각 2등급과 1등급 맞았고, 평균 1.625등급 나왔습니다. 작년 11월과 3월을 비교해보면, 올해 3월과 4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 나영도 역시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1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점수에서 충분히 성적을 상승한 어떤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수능 학습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좀 독서랑 문학 부분이 약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주력하신다면 아마 국어도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력의 학생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럼 학생부 평가도 나눠봐야죠. 먼저 교과 성적 살펴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요. 예, 영어가 1.28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1.5 등급, 그 다음에 국어 2.36 등급, 자, 사회는 4.64 등급,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58 등급인데, 뭐 사회 과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거의 이제 1등급 후반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가 나오는 학생입니다. 일단은 이제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4등급, 아니 3에서 이제 2등급, 이제 2에서 이제 1등급대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네. 이제 수학은 2에서 역시 1등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도 1에서 2등급으로 약간 2학년 2학기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국영수 주요 과목들이 학생부 내신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학생이 되겠죠. 근데 1학년보다는 또 2학년 성적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반영이 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정시와 수시 경쟁력 비교해 주셨는데 생각보다는 교과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비교과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김호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비는 수상 경력, 자율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교과 성적이나 수능에 비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교과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 네. 보이는데요.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시를 낮게 평가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비교과에 있습니다. 자, 먼저 독서 활동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독서 활동 내용도 많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세부 능력 특기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독서 이해, 그러니까 독해력, 이해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독서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했습니다. 자, 반면에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제가 이제 보통을 평가했는데요. 동아리 활동 물론 이제 뮤지컬 연출 관련 어떤 진로 희망 관련 동아리 활동이 기록은 있지만 이 동아리 활동 내에서의 어떤 잠재 역량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진로 희망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어떤 같이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동료 평가들 학생 선생님으로부터 평가를 아직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보통에 대한 평가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우리 학생이 더군다나 이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활동도 솔직히 살펴보면 개인 봉사활동 기록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전공이나 또는 나눔과 배려 어떤 이 양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어디든 간에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의 어떤 평가를 내렸고요. 더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수상 경력과 자율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 수상 역량에 보면 일단 우리 학생의 학업 역량이 뛰어난 그런 부분, 이제 교과를 제한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상 기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어떤 모든 학생들의 그런 평범한 기록 정도 수준에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이 뛰어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어디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면 좀 더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세 군데 학교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딜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3개의 희망대학을 했지만, 예, 저는 이제 3지망으로 우리 학생이 지망했던 그 동국대학교를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주목할 대학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학생은 지금 동국대학교 이제 두드림 전형 영어 영문학부죠.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으로 선생님께서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두드림 전형을 이제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 사항이 이 학교에 네. 얼마만큼 돼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희망할 경우에 이제 희망 대학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추천해 보는 거기 때문에 3개 대학 중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대학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시 전형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교과 준비도는
어느 정도가 돼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화면 보면 말씀드리지만 교과 준비도는 일단 제가 별 3개 이제 보통을 드렸고요. 근데 비교과 준비도는 이제 별 2개로 약간 다소 부족하다 드리고요. 근데 이제 수능 준비도는 이제 여기 전형 같은 경우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단 관련이 없음을 제가 이제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네, 반드시 이제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네. 학생이 선택한 대학 중에서 한번 네. 살펴보자는 차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동국대학교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학교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두드림 전형을 우리 학생이 희망했는데요. 일단 이제 올해 이제 14명 모집합니다. 2017에. 자,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이제 그 경력을 보면 최근 2년간 거의 26과 27대 1의 높은 경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뭐 일반적인 대학과 유사하게 이제 3배에서 서류 전형을 뽑고요. 2단계에는 이제 면접이 30% 들어가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서류 평가에서 가장 주목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세분력 특기 사항과 독서 활동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매치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대학을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제출 서류는 이제 추천서 없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로 가고요. 자, 서류 평가를 보시면 이제 종합 평가 맞는데 이 대학은 이제 특별히 4가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다음에 학교생활 충실도,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봤는데 주로 이제 100% 비율로 볼 때는 가장 높은 비율로 학교생활 충실도, 역시 교과와 비교과가 둘 다 우수한 학생이 이제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전공 적합성이 높은 이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영어에 대한 교과 성적은 좋지만 그 영어와 관련된 어떤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1단계 서류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약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통과가 될 경우에 이제 면접이 들어간다면 거기 면접 평가에서 보면 전형 취지 적합성, 인재상과 이제 맞먹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인성과 사회성을 보는데 아마 면접까지 가면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진로 희망과 어떤 의지를 보면 충분히 면접에서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단계도 역시 면접 점수가 3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1단계의 높은 서류 점수를 받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떤 2단계 부분도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3학년 1학기에 어떤 그 성적 부분,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높여서 교과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의 활동에 약간 치우쳤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해서 설명한다면 좀 더 도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진단해 봤습니다. 네.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디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추천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시 전형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28명을 모집할 거고 경영률도 이제 학생부 종합과 달리 한 4대1, 5대1 내외에 이제 해당하고요. 일단 가군에서 일반 전형 수능 100%로 선발하면서 실제는 그 반영비를 보시면 국어 30%에 이제 수학은 선택입니다. 25%.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조금 이런 이제 국어, 영어, 사탐에 해당하는 부분이 골고루 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느 영역의 반영 비율이라도 상당히 경쟁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네, 한국사야 이제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는 필수 응시를 요구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시 결과는 발표한 게 없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의 1년 선배들이 보통 지원했을 때 대략 이 대학 학과는 100분위 평균으로 따져서 한 365% 정도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4월 모의고사 기준을 보면 375%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100분위를 계속 수능 때까지 유지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이런 대학에 이제 여기 동국대학교에 충분히 지원 가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안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정시 전형도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로 다빈청 인지전을 갈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정시로 혹시 지원하신다면 조금 지금보다는 성적을 약간 상승시킨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제가 도전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30명을 모집할 거고 그다음에 경쟁률을 보시면 9.5대 1을 뽑다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4.94대 1로 줄은 이유는 아마 이것들이 단과대학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가 가군이면 여기 중앙대는 나군이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지원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반영 비율에서 보면 사탐의 반영 비율을 상당히 낮추고 국영수를 이제 30%씩 높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국영수 성적도 사탐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영 비율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주로 한 379%
거의 3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375%보다 각 영역별로 1에서 한 2 내지 그 퍼센트를 좀 올려주시면 아마 충분히 380 초반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유지한다면 도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소신 지원으로 제가 진단해봤습니다. 예, 학생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가 늘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한 대학인데 정시로 가니까 지금 다 네. 안정 내지는 이제 소신이 나와서 아마 정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 영역당 1, 2%씩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들, 어떤 스케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학습 전략 스케줄 제가 이제 시기별로 한번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5월 접어들었으니까요. 일단 이제 방학을 앞두는 이제 7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이제 여름방학이 진행되죠. 그 여름방학 기간,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시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은 지금 국영수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부족한 감이 없기 때문에 전 영역 국영수 주요 영역은 전부 다 일단 뭐 수능 연계 문제 어떤 풀이가 이제 정시 준비하는 가장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고요. 일단 학습 시간도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어떤 이제 국영수에 대한 비율이 지금 본인이 어떤 그런 의지에 맞게 한 70% 이상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30% 정도는 이제 사탐이나 아니면 본인이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간을 제가 국영수를 한 70%로 이제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연계 교재 풀이가 계속 진행되지만 학습 시간을 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방학 때는 보통 다른 학생들이 좀 많이 공부를 더 바짝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같은 경쟁력을 갖고 방학 전과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면 조금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학 전보다 훨씬 더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제 생각하셔서 조금 더 학습량도 늘리고 그다음에 학습 시간도 약간 늘리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 이제 수능 이제 코앞이죠. 이때는 좀 이제 우리 학생이 상위권에서 학생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풀었던 여러 가지 이제 수능형 연계 교재나 아니면 모의고사형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오답 노트를 충분히 정리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틀렸거나 아니면 맞았지만 약간 정확하지 않게 맞은 그런 문항들을 좀 더 이제 영역별로, 과목별로, 단원별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꾸준히 2개월 동안 좀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했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시기별 학습 스케줄까지 짜주셨는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선생님 그 추천해주신 학교들 중에 이제 2군데 다 제2외국어를 이제 탐구 대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제2외국어를 준비하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학생 제2외국어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런 경우에 선생님 네. 아닐 때 지금 이 제2외국어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놓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를 같이 준비하면서 제2외국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혹시나 사회탐구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이 지금 두 과목 하고 있는 사회탐구에 전 주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우리 학생이 지금이라도 제2외국어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질까 봐 제가 대신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제가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상담 전에는 잘 몰랐죠? 네. 우리 학생이 상담 받기 전과 후의 목소리가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러니까 살펴주시고요. 학생이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수시를 쓴다, 수시가 많이 뽑는다 이게 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장점은 분명히 수능에 있으니까 논술과 수능을 활용한 이런 방식을 전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 열면서 학예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인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등학교 2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예, 기상대를 보시면서 뭐 선생님들이 상담한 내용들 가볍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대학에 연락도 해보시고 각종 자료 다 뒤져가지고 만드는 자료들입니다. 믿고 좀 열심히 좀 따라 주시고요. 또 네. 저희는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최상의 대입 전략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하기성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고려대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